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복수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40년을 함께한 부부, 그리고 춘바람이 난 아내가 남편에게 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 이 사연을 받았을 때는 제목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춤바람 난 아내의 기상천외한 복수라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싶었죠. 그런데 끝까지 읽고 나니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특별한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썰스토리 DJ님. 저는 올해로 결혼 40년 차를 맞은 60대 주부입니다. 남편은 3년 전 퇴직한 후 집에 계십니다. 처음에는 마냥 좋았죠. 이제 매일 얼굴 보며 같이 밥 먹고 못다 한 얘기도 나누면서 행복하게 보내는 줄 알았어요. 퇴직 첫날,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집안일 도와줄게. 우리 같이 여행도 다니고 못 해본 것들 하나씩 해보자. 저는 정말 기뻤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동반자를 얻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집안일을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소파와 한 몸이 되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TV 리모컨부터 찾고, 점심 먹고는 낮잠, 저녁 먹고는 또 TV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갔습니다. 에휴, 저는 마치 24시간 열린 식당의 사장님처럼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의 간식까지 꼬박꼬박 챙겨야 했습니다. 아, 정말 공감되는 표현이네요. 24시간 열린 식당. 저희 어머니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365일 무급 가정부다라고요.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서글픔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요. 해도 돌아오는 건 당신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 있다고 하는 퉁명스러운 대답뿐이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 끙끙 앓고 있는데 남편이 부엌에서 뭔가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드디어 밥이라도 차려주려나 보다 싶어 기대에 부풀었죠.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들어온 손에는 본인이 먹을 라면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나는? 하고 물으니 당신은 아프니까 죽 끓여 먹어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 보러 나갔다가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실버 댄스 교실 인생 2막 춤과 함께 라는 알록달록한 포스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포스터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어르신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다들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졌고 한참을 그 포스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홀린 듯 복지관 안으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했죠. 처음 댄스 교실에 갔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복지관 3층 거울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연습실. 이미 와 계신 분들은 스트레칭을 하고 계셨어요. 다들 화려한 운동복의 전문가용 댄스화까지. 저는 그냥 평상복에 운동화를 신고 갔거든요. 아, 내가 너무 준비 없이 왔나? 싶어서 슬그머니 나가려는데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걱정 마세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글쎄요. 영락없는 아줌마였죠. 구부정한 어깨, 볼록 나온 배, 뻣뻣한 몸. 음악에 맞춰 움직이려 해도 팔다리가 따로 놀았습니다.
첫 시간은 기본 스텝부터 배웠는데요. 1, 2, 3, 4 선생님 구령에 맞춰 발을 움직이려 하는데 이게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발을 밟기도 하고 방향을 반대로 가기도 하고. 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굳어 있었나.' 하고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몸도 마음도 쓰지 않으면 녹슬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댄스 교실에 갈 때마다 에너지가 샘솟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수업 때는 조금 나아졌고 세 번째 수업 때는 기본 스텝이 몸에 익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니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안일 걱정도 남편 눈치도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사라졌어요. 처음엔 겨우 따라가던 동작들이 조금씩 몸에 익기 시작했고 땀 흘리고 몸을 움직이니 스트레스도 풀렸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그곳에서는 제가 누군가의 엄마나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냥 춤을 배우는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는 다른 회원들과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었는데 다들 비슷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야 자기 시간을 갖게 됐다는 분, 남편 간병하다가 남편 떠나보내고 우울증에 걸렸다가 춤으로 극복했다는 분,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저는 그렇게 저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거실에서 몰래 스텝을 연습하곤 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가 뭔가 달라진 걸 남편도 눈치챘나 봐요. "요즘 자주 나가네? 어디가?" "아, 그냥 친구 만나러." 거짓말이 서툰 저는 얼굴이 빨개졌고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죠. 그러다 결국 들키고 말았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스텝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일찍 잠에서 깬 남편이 저를 목격한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아, 그냥 운동 좀." "운동? 그게 운동이야? 춤 아니야?" 제가 댄스 교실에 다닌다고 실토하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뭐? 댄스 교실? 이 여편네가 나이값 못하고 춤바람이나 났구만." 남편의 목소리는 천둥 같았어요. 집안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춤이나 추러 다닌다고? 그 시간에 집이나 치우지.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네. 집안일이요? 제가 40년 동안 뭘 했는데요. 일주일에 겨우 4시간, 제 시간 갖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큰 잘못이지.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60 넘은 할망구가 춤바람 났다고. 아, 가슴이 아프네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반려자에게 듣는 그런 말은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40년이면 충분하지 않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열심히 춤을 췄어요. 남편의 비아냥거림을 들을 때마다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고 동작은 더 정확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나갈 때마다 잔소리를 했지만 저는 묵묵히 댄스 교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호회에서 특별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박 어르신이라고 70대 할아버지셨는데 춤을 정말 멋지게 추시는 거예요. 탱고를 추실 때는 20대 청년 같았고 왈츠를 추실 때는 우아한 신사 같았어요. 마치 전문 댄서처럼 우아하고 부드러운 동작에 모두가 감탄했죠. 쉬는 시간에 용기를 내어 여쭤봤습니다. 어르신은 춤을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언제부터 배우셨어요?
그분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시더니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2년 전부터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순간 제가 실례를 했나 싶어 당황했는데 그분은 오히려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사실 이 춤이 내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었거든. 아, 마지막 소원이라니.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그분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우리 아내가 젊었을 때부터 늘 말했어요. 여보, 나중에 애들 다 키우고 나면 우리 같이 댄스 배워서 멋지게 춤추자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해? 나이 들어서 무슨 춤이야 했죠. 아내는 그때마다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2년 전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늦었다고 하더군요. 마지막 며칠 동안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다음 생에는 꼭 같이 춤춰요. 약속해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평생 얼마나 춤을 추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아내의 소망을 무시했는지를. 박 어르신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가를 닦으셨어요. 아내가 떠나고 일주일 후, 저는 이 댄스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70 넘은 노인네가 무슨 춤이냐고 자식들도 말렸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요. 지금도 춤을 출 때마다 아내가 옆에서 같이 춤추는 것 같아요. 여보, 잘하고 있어요. 하면서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지금 아내를 대신해서 아내와 함께 춤을 추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복수. 아니, 통쾌한 반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한참 바라봤어요. TV만 보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도 언젠가는 후회하겠지. 나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저는 그날부터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선생님께 따로 찾아가 부탁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고 싶은데 개인 레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흔쾌히 승낙하셨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추가로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시장 보러 간다, 친구 만난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지만 이상하게 죄책감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연습곡은 볼 우나 카베사, 포르우나 카베사 영화 여인의 향기에 나왔던 그 탱고곡이었어요. 처음 이 곡을 들었을 때부터 가슴이 뛰었거든요. 선생님은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 부분에서는 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요. 당신은 지금 무대의 주인공이에요. 처음엔 탱고 특유의 강렬한 동작이 어색하고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음악에 몸을 맡기고 감정을 실어 춤을 추니 40년 동안 잊고 있던 뭔가가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도 남편 몰래 연습했어요. 남편이 낮잠 잘 때, 목욕할 때, 심지어 새벽에 일어나서도 거실에서 조용히 스텝을 밟았죠.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제 춤은 완성되어 갔고 드디어 D-Day가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65번째 생일, 아들 내외와 딸 가족, 손자 손녀들까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케이크를 준비했죠. 자, 이제 촛불 끄세요. 소원 빌어야지. 남편이 촛불을 끄고 나자 큰 손자가 신나서 외쳤습니다. 자, 이제 할머니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대요. 뭐? 선물? 뭔 선물?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준비할 게 있어서.
안방으로 들어가 준비해둔 의상으로 갈아입었어요. 빨간색 탱고 드레스, 그리고 반짝이는 댄스와 거울을 보니 20대 때 결혼식 날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거실로 나왔더니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게 뭐야? 할머니 예쁘다. 뭐야, 이게?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악을 틀자 볼우나 가베사의 첫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네요. 가족들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음악이 흘러나오자 저는 그동안 갈고 닦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다들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제가 첫 턴을 돌고 음악에 맞춰 스텝을 밟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우와, 할머니 대박. 엄마, 언제 이런 걸 배웠어? 할머니 완전 멋있어. 손자, 손녀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아들과 딸도 놀란 표정으로 박수를 쳤어요. 저는 음악에 몸을 맡기고 춤을 췄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렀던 나 자신을 표현하듯 그동안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담아서 마지막 피니시 동작을 할 때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게 나예요. 당신이 무시했던 그 여편 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예요. 춤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할머니 짱! 저는 숨을 고르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일어나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온 가족이 숨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죠. 여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내가 너무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어.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춤추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마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 20살 아가씨를 보는 것 같아. 여보, 내일부터는 설거지 내가 할게. 당신이 춤추러 갈 때 도시락도 싸줄게. 그리고 나도 같이 배워도 될까? 와, 정말 뭉클하네요. 이게 바로 진정한 복수 아닐까요?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빛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결국 상대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만든 거죠. 그날 이후 우리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은 정말로 설거지를 시작했고 빨래도 개어놓고 청소기도 돌립니다. 처음엔 서툴러서 그릇을 깨기도 하고 빨래를 엉망으로 개기도 했지만 그런 모습마저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저와 함께 댄스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남편이 댄스복으로 갈아입고 나온 모습을 보고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몸에 안 맞는 추리닝에 하얀 운동화, 영락 없는 아저씨였거든요. 뭘 그렇게 봐? 아니에요. 멋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수업 시간 남편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비록 로봇처럼 뻣뻣한 동작이었지만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발이 왜 마음대로 안 움직여?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당신은 처음부터 잘했잖아. 저도 처음엔 엉망이었어요. 못 봐서 그렇지. 쉬는 시간에 남편이 물을 마시며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알겠어. 당신이 왜 여기 오고 싶어 했는지. 이렇게 땀 흘리고 나니 몸도 마음도 개운해지네. 그렇죠? 그리고 당신이 춤출 때 정말 빛나 보여. 40년 동안 그런 모습을 못 봐줘서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는 댄스 교실의 베스트 커플이 됐어요.
남편은 여전히 몸치지만 그래도 열심히 따라하려고 노력해요. 특히 부부가 함께 추는 지르박을 배울 때는 정말 진지하게 임하죠. 자, 남자가 리드해야 해요. 더 당당하게 선생님이 남편을 격려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군인처럼 대답하는 남편. 그런 모습이 어찌나 웃긴지요. 가끔은 발을 밟기도 합니다. 아야, 미안, 미안.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깔깔 웃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요. 동호회 사람들도 우리를 부러워해요. 두 분 정말 보기 좋아요. 부부가 함께 취미 생활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심지어 박 어르신도 두 분 보면 제 아내 생각이 나요. 우리도 이렇게 함께 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시며 흐뭇하게 바라보세요. 집에서도 많은 게 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먼저 오늘 뭐 도와줄 거 있어? 하고 묻고 장볼 때도 함께 가요. 이거 사자. 그건 비싸. 저기 할인하는 거 사. 알았어. 알았어. 평범한 일상이지만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동반자가 된 기분이에요. 얼마 전에는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 당신이 춤추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20대 아가씨가 보이더라. 뭘 그런 말을. 아니야, 진심이야. 앞으로 남은 시간은 당신을 위해 살고 싶어. 빈말이 아니고 우리 여행도 다니고 못 해본 것들 하나씩 해보자. 그 말 퇴직할 때도 했잖아요. 그때는 그냥 말이었고 이번엔 진짜야. 우리는 또 웃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도전도 시작했어요. 댄스 대회 출전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회야? 남편은 펄쩍 뛰었지만 실버 부문이에요. 참가에 의의를 두는 거죠. 제가 설득했죠. 지금은 대회 준비로 더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비록 상을 타지 못하더라도 함께 무대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상대방도 함께 일으켜 세우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복수는 꼭 차갑고 날카로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통쾌한 복수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마음 한구석에 하고 싶었지만 미뤄둔 무언가가 있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체면이 있어서 가족들이 뭐라 할까봐 이런 이유들로 포기했던 꿈들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사연의 주인공처럼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내딛는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변화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꿈을 꾸기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은 때란 없어요.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쌓인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나를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춤이든 그림이든 노래든 여행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늘 당신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은 그분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썰스토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